안녕하십니까. 미동소방학원의 박상완 강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을 촬영하게 된 계기, 이유는요, 저희가 학원에서 전화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냥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영상을 하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희 이제 이성근 부원장님과 같이 이렇게 좀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 지금 부원장님께서 몸이 조금 불편하신 이유로 저 혼자 단독으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열심히 해야죠, 선생님들.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가장 큰 질문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소방시설관리사라는 시험이 봄에는 1차 시험을 치르게 되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2차 시험을 치르게 되죠. 이제 과거랑 조금 다르게 시험을 보는 형태가 조금은 변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원래 1차, 2차를 동시 시행했기 때문에 보통 한 5월달 이렇게 시험을 봤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오전에는 1차를 받고 오후에는 2차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차를 별도로 나눠서 공부한다 이런 개념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시험이 2년에 한 번씩 시행됐기 때문에 1차 따로 2차 따로 공부한다 조금 어려운 발상이었죠. 2년마다 시험이 한 번씩 있는데 시험 기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잖아요.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1차, 2차를 같이 한꺼번에 준비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2차를 열심히, 2차를 정말 많이 하시게 되면 1차는 자연히 따라하는 과목들이 되게 많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2차에 조금 더 포커스, 좀 집중하도록 공부를 해주시면 1차 공부가 조금은 수월하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고요. 지금 현재 시험 보시는 분들의 많은 패턴들은 요즘은 1차랑 2차가 분리 시행되다 보니까 1차 공부 따로, 2차 공부 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1차 따로, 2차 따로. 물론 뭐 일장일단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떤 게 뭐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뭐가 옳다, 뭐가 그르다, 틀리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건 각자의 상황에 맞게 1차, 2차를 동시에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따로따로 준비할 것인가 각자의 선택,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본인이, 나 자신이 나는 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시간이 좀 많아. 공부할 수 있는 절대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어. 이렇게 판단이 되신다면 1차, 2차를 충분히 동시에 같이 공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직장 생활도 바쁘고 육아도 바쁘고 뭐 연애 사업도 바쁘고 뭐 이래저래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저히 절대 시간을 확보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1차와 2차를 분리해서 공부하셔야 되겠죠. 일단 급한 건 1차가 급하기 때문에 1차를 먼저 확보해 놓고 1차가 패스된 다음에 2차를 준비하셔서 당해년도 시험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다음 년도, 다음 해에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자신의 환경에 맞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의 환경, 처한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많아요. 1, 2차 같이 하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당연히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다가 실패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1차와 2차를 별도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소방시설 관리사에 이제 뭐 큰 틀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저희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2019년도 그렇죠? 2019년도에 소방시설 관리사입니다. 소방시설 관리사가 자 1차는 언제 시행하죠? 5월 11일 날 시행한다 이렇게 떠 있죠. 그럼 2차는요? 9월 21일 시행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충 계산해 보면 1차까지는 약 한 17, 8주? 한 그 정도 남았죠. 한 2, 30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죠? 100, 한 2, 30일 정도 남았고, 뭐 2차까지는 여기에서 한 넉 달 더 하시니까, 그죠? 넉 달이면 한 120일 더 추가되면 한 250일 정도? 그죠? 240, 50일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공부를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 그죠? 지금 이 시점에 공부를 처음 시작한다면, 시간이 많이 없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만 좀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고 나는 시간이 조금 있어요 라고 하시면 1, 2차 같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1차 같은 경우는 약 한 120, 30일 정도가 남아서 지금 뭐 저희가 학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강의 커리큘럼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정규반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모의고사. 이렇게 지금 크게 커리큘럼을 세 가지로 지금 나눠놨어요. 저희가. 여기 보시면 근데 저희가 보통 정규반 12주, 문제풀이반 12주, 뭐 모의고사반 5에서 6주 요 정도 지금 강의를 하는데 지금 약 한 7주 정도 남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 17, 8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개설되기가 어렵죠. 이 친구는 개설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바로 개설될 게 이제 문제풀이반이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개설이 될 거예요. 문제풀이반은 일반적으로 정규반을 듣고 올라왔습니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론은 기본적으로 조금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이 이론을 기준으로 기본을 바탕으로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켜 볼 겁니다 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정규반 코스가 끝나고 올라온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1차라는 과정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혹시나 정규반이라고 하는 수업을 만약에 듣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문제풀이반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풀이반을 들으시면서 나머지는 나는 그래도 조금 정규반 이론적인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면 동영상 강의 이런 걸로 한번 대처해서 같이 한번 들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풀이반이 열릴 거고요. 이 문제풀이반이 끝나면 이제 파이널반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모의고사반이라고 하는 친구가 딱 개설이 될 거예요. 지금 계획을 봤을 때 한 5주 정도가 열릴 것 같아요. 6주까지는 조금 시간상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한 5주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떤 시간이냐면 선생님들께서 실제 시험장과 같이 125문항을 125분 동안 풀고 그 다음에 마킹까지 해서 제출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강사진들이 그 마킹된 OMR 카드를 들고서 다 또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까지 딱 매겨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나눠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나의 실력은 어느 정도 되고, 그렇죠? 내가 부족한 부분은 어느 정도가 있으며, 그리고 실제 시험장과 조금 비슷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꼭 이 과정을 거쳐서 한번 실전을 치러 보시는 게 조금 더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남아있는 사이클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저희 미동학원에서 이제 1차 과정을 진행하는 큰 틀의 커리큘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공부하는데 요령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요령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자, 1차 1과목이 아시다시피, 소방 안전관리론이죠.
그 다음에 화재 역학인가요? 화재 역학이라는 질문가 딱 들어가고, 이 과목이 이제 소방 수리학입니다. 수리학. 그죠? 그 다음에 뭐 약재화학. 그 다음에 소방 전기. 이렇게 되죠. 자, 3교시가 저희 소방 관계 법령인가요? 법령이고, 그 다음에 4교시는 위험물이죠.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이죠. 그 다음에 5과목입니다. 5과목은 구조 및 원리입니다. 구조 및 원리. 그죠? 자, 이렇게 딱 5과목이 5과목이 있는 거예요. 실제 5과목이지만 안에 있는 게 또 이렇게 겹치는 게 조금씩 있죠. 뭐 소방 수리학, 유체학과 기계 쪽입니다. 그리고 약재화, 소방 전기, 구조 및 원리는 화재 안전 기준에서 전기, 그 다음에 기계, 그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저희가 이 소방시설관리사의 1차 과목은 어찌됐건 5과목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꽈락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꽈락이 있고, 평균 60점 이상 획득하셔야 1차 과정을 합격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60점을 맞기 위한 공부를 조금은 할 요령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선생님들. 보시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잘하셔야 되고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과목이 5과목. 구조 및 원리예요. 이 친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화재 안전 기준 NFSC입니다. 그죠? 이 친구 우리 소방시설관리사의 시험에 있어서 무조건 필수적으로 100% 통암기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그렇죠? 이 친구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이 친구를 빼놓고 소방시설관리사를 논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 엄청 열심히 하셔야 돼요. 25문항 나오는데, 그렇죠? 이 친구는 22개에서 23개, 거의 만점 가깝게 90점 이상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하셔야 될 게 뭐냐? 이 친구입니다. 소방관계법령입니다. 소방기본법, 설치유지법, 공사업법, 다중이, 내진 여러 가지 법령들이 있죠. 그렇죠? 이 관계법령이 결국 우리 2차 과정이랑도 똑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설치유지법, 기본법 그런 친구들 정말 열심히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 친구를 열심히 하면 2차까지 똑같이 따라갑니다. 이 친구도 열심히 하시면 2차까지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3과목, 5과목 정말 고득점 맞을 준비를 하시고 달려드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좀 열심히 해야 되는 친구가 뭐냐? 과락이 가장 많이 나는 친구들 중에 하나가 이 친구예요. 2과목, 소방수리학, 약재화, 소방전기입니다. 그렇죠? 소방수리학은 유체역학, 기계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한 10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1개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약재화 보통 5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방전기도 10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1문제씩 해서 9개에서 약 11개 정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3과목 중에, 이 과목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제 기준은 이 기준이에요. 무조건. 약재화하고요. 소방수량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왜? 이 소방전기는요, 정말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그렇죠? 1차에서 공부하시고 2차로는 넘어가지 않아요. 딱 1차용이에요. 그렇죠? 거의 중복돼서 2차랑 같이 연결되는 그런 공부 패턴이 아니에요. 1차에서 공부하면 잊어버려도 된다 라고 할 정도로 2차랑은 거의 관련성이 없는 과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를 엄청 열심히 한다?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있겠죠, 선생님들. 왜? 2차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소방수리학, 유체역학은 2차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설계 및 시공에서 계산 문제 충분히 응용해서 풀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리학 좀 잘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약재화, 이 친구는 암기 과목이니까 이 2개 친구를 열심히 하시면 과락면하고 점수는 중간 이상, 반타작 이상, 그렇죠? 약 60점 이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방 전기를 아예 안 할 수 있냐? 또 그렇지도 않죠. 1차 과정을 우리는 패스를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소방 전기 약 10문제잖아요. 최소 5개는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깊은 공부가 필요 없어요. 기초적인 거,
중급 이하짜리로 조금 문제 준비하셔가지고 어떻게 이 친구 한 반타작 이상 할 수 있지?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요 세 과목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딱 보시면 남는 게 안전관리론하고 저희 위험물 두 가지 남는데, 안전관리론은 뭐예요? 그죠? 연소, 불이 어떻게 나고, 그죠? 화재는 어떻게 나고, 대책은 어떻게 세울 수 있어?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안전관리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과목이에요. 그죠? 조금만 이해하시면 고득점 충분히 맞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친구도 조금만 하시면 고득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친구 고득점 나오고, 위험물 성상이에요. 이 친구도 2차랑 거의 연결되지 않아요.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나오는 비중이 너무 작기 때문에 위험물을, 그렇죠? 이런 구조미 논리나 소방 관계 법령과 같이 너무 깊게 열심히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2차에서 그렇죠? 설계 및 시공을 면제받기 위해, 그렇죠? 위험물 기능장들을 많이 보시죠. 위험물 기능장이 나는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기본적인 이론이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위험물이 쉬워지겠죠. 그런 분들은 이 친구 고득점 맞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나는 위험물을 하나도 모르는 젬병입니다 라고 하시면 이 친구도 과락 이상 50점에서 60점 맞는 공부하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건 5과목 구조미 널리, 소방 관계 법령, 이 과목에서 소방 수리학과 약재화, 여기서 고득점 맞으시고요. 그렇죠? 조금 덜 맞아도 되는 게 소방 전기, 얘는 조금 덜 맞아도 된다. 위험물 기능장이나 위험물 쪽에 내가 일가견이 있다. 고득점 노려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나는 위험물을 아예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락 이상만 맞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소방안전관리론 조금 어느 정도 난이도가 조금 낮은 범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래도 한 7, 80점 이상은 맞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접근하시면 과락 없이 60점 이상을 취득하셔서 1차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1차를 공부하는 공부 요령이에요. 그렇죠? 요령. 그래놓고 이제 2차 이제 보십니다. 2차. 자, 2차는 뭐 9월 21일 날 시행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9월 21일 날 시행되고요. 자, 2차 과정은 보시면 자, 1교시가 점검인가요? 점검 실명적입니다. 2교시가 설계 및 시공이죠. 설계. 이렇게만 쓸게요. 요즘은 좀 문제 나오는 패턴이 트렌드가 설계와 점검의 이렇게 벽을 서로 넘나드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점검 문제에서 계산 문제를 내고 설계 문제에서 점검에 관련된 문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둘 중에 뭐 하나 선택해서 좀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요. 선생님들 자유지만 그렇다고 이 점검만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설계를 아예 등한시한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점검만 보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렇죠? 뭐 기능장을 취득하셨거나 아니면 기술사, 그렇죠? 뭐 소방 기술사 등 기술사분들께서 이제 설계를 면제하시고 점검만 보시는데, 점검을 공부하실 때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되는 설계 문제는 어느 정도 좀 챙기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수원 산정이나 그 다음에 펌프 동력 구하는 거 정말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갖고 가야 되는 그런 공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꼭 챙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시험장 한 번씩 나가서 이렇게 PR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보면 계산기 안 갖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점검 시간에. 그렇죠? 근데 계산 문제 나오면 계산기가 있어야 우리는 풀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좀 계산 문제는 좀 챙겨 가셔야 되는 게 좀 좋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소방시설관리에서 이제 어찌됐건 면제가 없다, 두 과목을 다 하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히 점검 설계 둘 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친구들도 공통되는 친구들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일단 설계부터 볼까요? 설계를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들 NFSC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NFSC입니다. 그렇죠? 화재안전 기준을 준비를 해서 이 화재안전 기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산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뭐 약재량, 그렇죠? 수원량, 펌프 동력, 그렇죠? 뭐 폐쇄력, 뭐 이런 것들 계산하는 것들 쪽 있죠.
화재 안전 기준에서 언급하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는 NFSC 이 친구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계산 문제, 설계 관련된 문제를 꼭 풀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체역학, 그렇죠? 유체역학을 이용해서 우리가 관련된 계산 문제를 응용해서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베르누이, 뭐 연속 방정식, 그렇죠? 막 주는 AV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달시에바, 하젠 윌리엄 이런 관련된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설계는. 그리고 나머지는 관련 법령이죠. 관계 법령 암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NFSC와 관계 법령 계산 문제입니다. 무조건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이 두 가지 공부하시면 설계는 끝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설계만 보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소방관 분들이 많이 보시는데, 그렇죠? 소방관 분들께서는 저렇게 요령껏 화재 안전 기준과 관계 법령 조금 암기하시고 계산 문제 공식 암기하셔가지고 대입해서 풀어볼 수 있는 연습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 들고요. 다음에 이제 저희 점검 실무 행정이에요. 점검 같은 경우에는 큰 내용에서 보시면 실무 관련된 문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관계 법령. 이제 관계 법령에 관련된 내용하고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과거에는 실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다가 또 한동안은 법령만 나왔다가 요즘 또 추세는 실무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결국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공단에서는 실제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그러한 인력을 좀 양산하고 싶은 게 어느 정도 좀 내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 관련된 문제가 조금 요즘 이렇게 문제화해서 많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 실무 관련된 거 무조건 챙겨야 됩니다. 그렇죠? 이 실무 관련된 걸 버리겠다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실무 관련된 문제 비중이 되게 요즘 많이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실무 관련된 문제 무조건 챙겨가셔야 돼요. 뭐 펌프 성능 시험, 압력 챔버 교체, 그렇죠? 뭐 감지기 테스트하는 방법, 이번에 나온 뭐 중계기 문제점, 그렇죠? 그렇듯 이 실무에 관련된 문제들 꼭 챙겨가야 된다라고 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관계 법령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결국 점검은 암기가 토대예요. 그렇죠? 암기가 토대인 건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또 NFSC입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화재 안전 기준에 설치 기준 쓰세요. 이렇게 문제 나온단 말이죠. 설치 기준. 두 번째 중요한 게 또 뭐예요? 종합정밀 점검. 그죠? 누가 뭐래도. 무조건입니다. 종합정밀 점검패 점검 항목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소방법입니다. 소방법. 설치유지법. 뭐 기본법. 다중이. 내진. 그죠? 이게 이제 저희 이제 관계 법령입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지금 보시면 NFSC랑 그렇죠? 설치유지법, 기본법, 다중이 내지는 이 친구들은 뭐 관계 법령이라고 이렇게 빼면 관계 법령이죠. 저희 설계에서 준비해야 되는 범주와 거의 흡사하죠. 그죠? 거기에 종합정밀점검표, 점검 항목 조금 더 추가하십니다. 이렇게 돼요. 이 친구가 영순이에요, 선생님들. 이 친구들의 공부가 탄탄하게 잘 되어 있은 다음에 범위를 넓히시는 거예요. 난 이게 다 끝났어요. 그렇죠? 공부해서 나는 지금 내가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요 영순위 부분이 끝났다면 이제 조금씩 확장해서 넓혀가시면 돼요. 조금씩 확장해서 넓혀가는데 만약에 제가 넓힌다면 저는 공부할 때 딱 요만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더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조금 더 넓힌다. 그러면 이제 작동기능 점검표 들어옵니다. 작동기능 점검이 들어오고요. 자, 두 번째 뭐 늘리면 좋을까요, 선생님? 저는 건축법 챙겨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건축법도 되게 여러 가지 있죠. 그렇죠? 건피방이라 그래서 뭐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 구조에 관련된 그런 관계 법령들, 이걸 저는 1순위로 이제 가져갈게요. 0순위가 끝났기 때문에. 나는 이것도 끝났어요 라고 하시면, 그렇죠? 나는 이것도 끝났어요. 그럼 이제 2순위로 이제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면 이제 뭐 있어요? 외관점검표 있죠. 또 올해 이게 나왔죠, 또 외관점검표.
원래 이 친구는 조금 공부하는 범주 내가 넘어가기 때문에 저는 크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영순위 1순위까지 공부 범위가 다 끝났다, 다 암기가 완벽하게 됐어요 라고 해서 조금 더 외연 확장을 한다면 외관 점검표, 그리고 기타 위험물이던, 그죠? 그다음에 뭐예요? 기술 기준이다. 관계된 것들 조금씩 넓혀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좋아하는 게 영순위는 무조건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이 친구가 끝났다, 여기까지.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관리사 공부 뭐 해야 되는가? 그렇죠?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가? 그렇죠? 이 정도 설명드리면 될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이제 2차 과정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또 그 강의, 그렇죠? 강의 진행 순서는요. 보시면 똑같습니다. 정규반이라는 친구 하나 있고요. 문제풀이반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반이 있어요. 정규반하고 문제풀이반이 이번에 동시에 개강합니다. 정규반은 저희 최동화 기술사님이라고 유능하신 저희 강사님 저희가 또 한 번 섭외해가지고 그분이 한번 진행해 주실 거고요. 토요일날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반은 저희가 일요일날, 그래서 일요일날 오후에 제가 진행합니다. 근데 모의고사반은요, 저희가 지금 1차 시험이 끝나면 그때부터 바로 모의고사를 진행할까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2018년도에 시험 준비를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아쉽게 합격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들의 조금 페이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모의고사 과정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의고사 과정을 5월 달부터 지금 개강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 친구는 또 저랑 저희 또 이성근 부원장님이랑 같이 개설해가지고 문제 계속 만들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꼭 지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좀 수업 등록하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공부하는 요령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선생님들? 그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정답은 정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절대 시간을 얼마나 확보했느냐, 얼마나 선택과 집중을 했느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은 나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공부하는 방법이 좀 틀렸어요? 괜찮아요. 열심히 하면 다 극복할 수 있어요. 학원 나와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의 선생님과 분위기, 그 다음에 뭐 공부하는 요령 이런 거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해보고 강사님들께 또 여쭤보시고 하면 부족한 부분들 다 채울 수 있어요. 결국 뭐가 중요하냐? 선생님들의 간절함과 그 다음에 노력, 절대 시간 확보,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없잖아요. 내가 소방시설 관리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한 부분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죠? 연애도 잘하고, 그죠? 살림도 잘하고, 회사에서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겠다. 욕심이죠. 오만입니다. 다 잘할 수 없어요. 그죠? 무언가를 원한다면 어떤 무언가는 포기해야 돼요. 소방시설 관리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죠? 어떤 무언가, 나에게 있어서 뭐 가족들과 함께 먹는 저녁 식사, 저녁 시간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연애 사업 조금은 포기해야 된다. 육아, 신랑분이나 아니면 와이프 되시는 분들께 전담으로 좀 맡겨주셔야 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절대 시간을 항상 확보해서 거기에 올인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무조건 확보하셔야 돼요. 그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떤 공부 방법을 갖다 놓아도 정말 유능한 강사진을 다 섭외해놔도 합격할 수 없어요. 정말 자신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학원에서 하는 일은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면 빠르고 합격할 수 있는지 옆에서 지도해 주는 거고 옆에서 응원해 주는 거예요. 앞에서 정말 강의 잘하고 열심히 해도 본인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듯 정말 선생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시면 포기하지 않으면 저희 강사진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노력해서 포기하지 않고 합격할 때까지 열심히 하셔서 2019년도에 소방시설 관리사를
많은 분들이 또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며 일단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공부는 어떻게 할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